통계 파트는 그나마 최근에 한 거라서 오늘돼 있으니까 통계를 오늘 연속 이산이랑 연속까지는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유형별로 좀 문제를 풀 거고요. 중간중간에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땡겨서 하고 다른 날도 좀 할게요. 필요하면 나중에 좀 더 하고요. 자, 확률 변수부터 할까요? 처음에 통계를 시작할 때는 통계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통계부터 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계산하는 방법부터 배우는 겁니다. 확률을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립시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도 좀 이따 쓸 건데, 독립시행이 뭐냐면 예를 들어 주사위를 4번 던질 겁니다. 그 중에 1의 눈이 2번 나온다 라고 하는 확률을 한번 구해보죠. 그럼 뭐예요? 4번 중에 2번 성공. 1의 눈이 나오는 게 확률이 얼마? 6분의 2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6분의 1 2번, 실패가 2번. 두 개 주사위를 4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이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2번을 x번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돼요? 무슨 얘기냐면 주사위를 4번 던질 거예요. 근데 이제 2번이 나온다고 결정짓지 말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짓수를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x는 이렇게 결정이 되죠. 4번 던졌을 때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2번 나올 수 있고, 3번 나올 수 있고, 4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에 따라서 요 확률값이 바뀌죠. 어떻게? 이렇게. x번 6분의 1의 x 이렇게 바뀌죠. 맞아요? 그럴 때 우린 요거를 확률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x값에 따라서 확률값이 바뀌는 거.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평균만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에 대한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고, 어떤 값을 가질 때 확률을 p의 x는 x라고 얘기한다. 얘가 여기서 이제 얘기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확률 변수 대문자 x로 씁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산이 있고요. 연속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였죠? 일단 이산은 뭐였어요? 얘처럼 횟수예요, 횟수. 그러니까 자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일단 값, 딱 떨어지는 값, 카운팅이에요, 보통. 그래요? 연속은요,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세요? 그럴 때 그 확률 함수 값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무슨 함수? 얘는 질량 함수. 얘는 무슨 함수? 밀도 함수. 이렇게 결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울 거는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거기 써있죠. x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거나 무한이 많더라도 자연수 값이 셀 수 있을 때. 예, 요게 이산입니다. 이산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확률 분포,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나와 있고,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세요. 여기는 이산은요, 표를 그렸을 때 이렇게 결정이 되죠. 얘가 여기가 x1이야, x2야, x3야 이런 식으로 가서 뭐 xn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pn 값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결정이 돼요. 즉, 요 사이와 요 사이의 값에는 함수 값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겁니다. 거기 있는 성질들은 대부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확률 변수를 배우고 나면 저거 가지고 뭘 하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있죠? 뭐야? 대표값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평균이라는 걸 합니다. 대표값에는 뭐가 있죠? 평균, 최빈값, 중앙값. 기억나시죠? 요거 중에 평균이라는 걸 할 겁니다. 평균 다 알고 있잖아요. 자, 뭐냐면, 자, 거기에는 이제 그 얘기가 없는데, 일단 요 얘기를 잠깐 하고 갈까요?
시간이 되려나? 도수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별량이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숫자들을 이렇게 통계를 낼 건데, 1이 있고 2이 있고 3이 있다고 쳐요. 근데 여기 도수가, 뭐 이게 3개, 4개, 3개, 이렇게 있다고 한번 쳐보죠. 그래서 합계가 10개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주머니 안에 1이 3개 있고 2가 4개 있고 3이 3개 있어요. 이렇게. 됩니까?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잖아요. 1이 3개 있다. 2가 4개 있고 3이 3개 있어. 그 다음에 몇 개죠? 10개로 나누죠. 이게 평균이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균이에요. 그냥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겠다. 이해했죠? 근데 이걸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1 곱하기 10분의 3 2 곱하기 10분의 4 3 곱하기 10분의 3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거를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 상대도수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뭐 알 필요는 없고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변수로 바꾸는 겁니다. 열렸나요? 괜찮아요? 주머니에다가 1을 3개 넣고 2를 4개 넣고 3을 3개 넣어놔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뽑시죠. 그럼 뽑을 때마다 1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3 2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4 3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3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요걸 평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 평은 m을 쓰는 거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기대값이라는 건 내가 이걸 뽑기 전에 이 뽑는 시행에 대한 기대값, 기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A랑 B가 500원을 두고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이길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그럼 가위바위보를 하기 전에 이 500원에 대한 지분은 얼마씩 갖게 되는 거예요? 250원? 250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지면 빵원이죠. 이기면요 500원이거든요. 나올 수 있는 변수는 빵원 아니면 500원.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이 게임에 대한 나의 기대치는 250원, 250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값과 평균은 같은 뜻이다라는 겁니다. 식이 같아서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대값, 평균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거 지울게요.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확률 변수 x의 값을 이렇게 됩니다. 각각의 별량에 대해서 그 확률을 곱해서 더합니다. 이렇게. 이게 평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뭘로 쓰죠? 시그마로 씁니다. i는 1부터 n까지의 xi, pi.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이건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계속 써먹을 거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평균을 배운 다음에 뭐 배웠어요? 분산 표준 편차를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산포도 얼마만큼 허정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예를 대고 있거든요. 사격 선수 둘이 있어요. A랑 B. 세 발을 쐈는데 얘가 1, 5, 9를 쐈고 얘가 4, 5, 6을 쐈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둘 다 5점, 둘 다 5점이에요. 이렇게. 평균만 봐서는 누가 비슷한 점수대를 쏘는지 불안하게 쏘는지를 모르죠. 이해했어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는 편차라는 걸 구합니다. 이게 뭐예요? 변량에서 평균을 뺍니다. 이 편차예요. 그럼 여기는 편차가 얼마냐면 평균이 오니까 마이너스 4, 0, 4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게 편차죠. 각각 점수에 대해서. 그래서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 외울 수밖에 없죠. 평균을 다 뺀 거니까. 그래서 편차의 합을 계산하지 않죠. 뭘 계산해요? 분산의 정의가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분산 뭐야? 많이 까먹고 있는 것 같은데. VX는 이겁니다. X에서 M을 뺀 거의 제곱의 평균 이런 뜻입니다. 여기 뜻은 안 나와 있지만 밑에 식은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죠. 오케이?
되세요? 그럼 얘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시그마에다가.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여기 X가 여기 X가 오는 거야. 이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기 어떻게? 네, 시그마. I부터 N까지에 여기 이렇게 와요. XI 빼기 M의 제곱의 PI. 이렇게 결정해요. 이런 식으로. 거기는, 예, 거기 쭉쭉쭉 나와 있죠? 시그마처럼 형태로. 그래서 요걸 다시 정리하면 시그마로 이렇게 되죠. 이 식은 기억하고 계시죠? 요거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분산이 뭐라고요? 편차의 제곱의 이게 편차야. 제곱의 평균. 까먹으면 안 돼요. 계속 여기다 공식을 쓰는 거니까. 자, 표준 편차는 분산이 너무 숫자가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뭘 한 거다? 루트를 씌운 거다. 제곱해서 만든 거니까요. 요거야. 이거 다 기억하고 있죠? 설마. 아니, 시험까지 봤는데. 자, 다음 페이지, 62페이지 보면, 이제 요런 게 나와 있죠? 변수에 대한 거예요. 얘들아,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얘기했지. 이걸 까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까먹지 말라고 하냐면, 어떤 거든지 간에 기대값에다 집어넣으면 똑같은 공식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거야. 시그마. I1부터 N까지에, 여기에 A에 XI 플러스 B 쓰고 여기다가 PI를 쓴 거랑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식이 여기 들어가고 거기다 PI.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똑같은 걸로 이걸 여기다 넣어요. 그죠?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얘는? A제곱의 VS. 시그마에 여기 들어가면 A 절대값의 시그마 X. 이렇게 되는 거는 뭐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에도 나와 있어요.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일단 쭉 설명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씩 이런 풀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풀면서 익히시면 되고, 잘 푸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쭉 푸셔도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확률변수에서 이산이랑 연속으로 나뉜다 했잖아요. 이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 게 이항분포. 그 다음에 연속은 정규분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날 텐데. 자, 이항분포 뭐였죠? 이거야, 이거 독립시행. 독립시행에서 가져온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을 P일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고, PX를 그렇게 나타내는 걸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건 A가 일어날 건데 그걸 확률을, 그러니까 이 확률을 그냥 P라고 했을 때 사건 A를 몇 번 시행하냐면 n번 시행입니다. 그 중에 뭐요?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한 거죠. 여기서 사건 A가 X번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시행은 n번 했어요.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P에 X라고 하는데 질문, 그럼 여기에 X는, 아니면 대문자 X는 몇 번 가능한 거예요? 이산이잖아요. n번 시행했어요. 저기 똑같잖아.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n번 다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 0, 1, 2 해서 n까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그럼 얘가 뭐라고요? n번 중에 x번 성공. 맞죠? 성공했으니까 p에 여기는 x. 그 다음에 실패. 이걸 나중에 q로 쓰죠? n-x.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될까요? 좋아요. 그럼 저기 있는 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기서 만약에 한 번도 안 일어나면, 자, 여기가 요거 주사위를 4번 던졌을 때, 주사위를 4번 던졌을 때 한 번도 안 일어나는 확률이 얼마예요? 이거죠. 자, C0에 6분의 1에 0, 6분의 1에, 6분의 5의 4제곱. 그 다음에 한 번 일어나면 4C1에 6분의 1에 1, 6분의 5에 3.
4C2의 제곱 4C3의 세제곱 마지막 4번 다 일어나면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합이 1이겠지. 이게 뭐였죠? 이게 뭐예요? 얘가 더하면 1이 된다는 사실. 이게 뭐예요? 벌써 이거 다가오면 어떡해? 혹시 머릿속에 이항정리라는 단어가 들어있나요? 이게 쓸까요? NC0에 A의 N-N에 B의 0 NC1에 A의 N-1의 B NC2에 A의 N-2의 B 제곱 NCN에 A0의 B의 N 제곱. 이게 뭐였나요? 요거죠. 맞아? 그럼 얘가 뭐예요? 쭉 쓰면 뭐야? 몇 번? 1이죠.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걸 변형해서 나오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이항분포인 거예요. 이항정리, 이항분포.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합, 요거를 전부 다 더했을 때 합이 1이 나온다라는 게 이항정리로 사용이 됩니다.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요걸 따르게 되면 x는 이항정리 NP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글자, 여기 중요한 건 뭐야? 시행 횟수, 한 번 시행의 확률. 오케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왜? 이게 뭐게? 이게 NP고, 그죠? VX가 뭐였어요? NPQ라는 거. 이거 엄청나게 좋은 사실이죠. 이것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 까먹을 건 없죠. 될까요?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되게 쉬운 건 안 풀게요. 자, 64페이지로 갑시다. 안 오는 것들은 뭐야? 이 시간 이내로? 자고 있구나. 한 명도 혹시? 지울게요. 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기억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잖아? 해볼까요? 64페이지. 뭐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희한하게 이걸 못 푸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이렇게 풀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뭐 387번 같은 경우 이거 못 풀진 않죠? 자, 조심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이게 확률 질량 함수라고 써있잖아요. 아, 그러면 무슨 이산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x에 x-1에 k가 있습니다. 얘네 이거 못 풀 것 같은데. 자, x에다가 1을 못 넣어요. 분모가 0이 돼서 2하고 3하고 해서 점점점에서 9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얘가 뭐야? 라고 물었어요. 이걸 물었다는 건 뭐죠? k를 구하라는 얘기죠. 맞아요? 좋아요. 자, 우린 뭘 구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돼요. 시그마 x에다가 2부터 9까지에 p에 x에다가 x를 넣으면 얘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야 됩니다. 시그마를 벌써 까먹진 않았겠지? 자, 시그마 x는 2부터 9까지에 x의 x-1분의 k입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그죠? 네. 바로 써도 돼요, 그럼? 뭐 나와? k 앞에 쓱 있고 뭐 나와? 1 빼기 이렇게 나와요.
K를 빼고요. 시그마 K는 X는 2부터 9까지 쓰고 여기가 뭐가 되죠? 이게 잘 바꿔야죠. A, B에서 B-A니까 아니 마이너스를 써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할 거니까 맨 앞에 거 있는 거랑 맨 9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K에 1 9. 네? 그럼 K가 뭐다? 빼분의 9겠죠. 대입하시면 됩니다. 시그마가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여기서. 네, 391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싹 다 더해서 1 되면 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뭐. 안 할 것도 풀 수 있을 거고. 나중에 안 되는 건 질문하시고 넘어갑시다. 잘 푸시는 분들 그냥 쭉 푸셔도 상관없어요. 뭐라 안 할 테니까. 기억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394. 남자 4명, 여자 5명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번에 그랬는데, 통계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뭐가? 통계 안에 있는 확률이 어려워서 문제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연습하셔야죠. 이제, 광남은 특히나 다시 앞에 걸 해야 되니까. 자, 남자 4명, 여자 5명 중에 임의로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선출된 남자 대표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그러면 질문, X는 뭐뭐뭐예요? 0, 1, 2, 3이에요? 괜찮아요? 남자 대표수. 한 명도 안 뽑힐 수도 있잖아요. 여자를 전부 3명을 싹 다 뽑아버리면 되니까. 맞나요? 3명까지. 이거죠? 질문이 있어. 구해볼래? 이거 얼마야? 어떻게 풀어, 이거? 아니, 전체가 그러니까 뭐냐고. 내가 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전체가 뭐예요? 어떻게 푸냐고, 전체를. 확률이야, 여기서부터. 전체가 몇 명이야? 9명 중에. 그렇죠? 뭐가 들어가? 응, 이거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 위에 뭐 들어가?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야죠.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게 확률이라고. 자, 구시상. 한 명 뽑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사실, 무시, 이렇게 하면 되죠? 할 줄 알죠? 응. 내가 걱정하는 게 이거야. 통계가 걱정하는 게 아니야. 확률을 못하는 게 걱정인 거야. 오케이? 됐죠? 네. 그러면, 뭐, x가 2보다 큰 거 구할 수 있죠? 뭐, 2개만 구하셔도 돼요. 2일 때랑 3일 때만 구하셔도 되고, 얘네 둘을 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도 되고,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풀면서 뭐가 안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통계가 안 되는 건지, 확률이 안 되는 건지. 그거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398, 안 해도 괜찮을까요? 계산만 하면 되고, A는 다 더해서 1 하면 되는 거니까 A 구하시고, 그 다음에 평균 구하시고 분산 구하는 거 할 수 있죠? 믿어도 되나? 안 되시는 분 찾아오세요. 자, 다음. 유형 5로 갑시다. 이제 요런 거야. 내가 다시 얘기하잖아. 뭐가 문제라고? 확률이 문제라고. 40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4개의 불량품을 포함해서 10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제품을 동시에 꺼냅니다. 그럴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면서 X라고. 자, 일단 X는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몇 개 뽑는다고? 3개 뽑는다고. 분량이 더 많지?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비슷하네요? 질문. 자, 또 이거 구해야죠. P의 X가 0일 확률은 얼마? 뭘로 돼요? 뭐야? 여기서 중요한 건 동시에 뽑는 거죠. 전체가 몇 개예요? 10개에서 몇 개 뽑는다고요? 똑같아. 10개에서 3개 뽑을 거야. 분량이 하나도 없대잖아. 그쵸? 그럼 분량이 없으면 6개에서 3개 뽑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P의 X가 1일 때도 10개에서 3개 뽑을 건데 4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2개. 이렇게. X가 2일 때도 10개 중에 3개, 4개 중에 2개, 6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고, X가 3개면 10개 중에 3개, 4개 중에 3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VX가도 구할 수 있죠. 그럼 계산해서 형님 구하시고, 뭐 이렇게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할만 할 거예요. 자, 405번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밑에 있는 문제들은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되게 쉬운 것만 풀어. 시험 문제는 어려운 것만 나올 건데. 자, 405번 뭐죠? 이게 이제 변형 문제이긴 한데,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요. 괜찮죠? 이거?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패스. 네,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계산 문제들은요. 자, 확률 위주로 좀 풀어봅시다. 409번. 얘도. 자, 흰 바둑돌 2개랑 검은 바둑돌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주머니 문제 또 나왔습니다. 자, 주머니에서는 꺼낼 때 뭐라고요?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꺼내는 거라고 했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그렇죠? 자, 흰 바둑돌 2개, 검은 바둑돌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낼 때 흰 바둑돌의 개수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합니다. x는 그럼 뭐예요? 몇 개 꺼내니? 2개 꺼내죠. 근데 흰 바둑돌의 개수예요. 그러면 0 아니면 1 아니면 2 맞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 얘들아. 가끔 여기서 만약에 검은 바둑돌이 하나밖에 없으면 상관없나? 2개를 꺼낼 때 상관없겠구나. 그러니까 개수가 부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x를 확인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흰 바둑돌의 개수의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그럼 x가 이거면 자, 똑같지 않아요? x가 0일 때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주머니에요. 6개 중에 몇 개 꺼낸다고? 2개 꺼내죠. 그럼 몇 개요? 4개 중에 2개 꺼내면 되죠. 어렵진 않죠? 할만하시죠? 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 원래 하던 데다 공시에다 집어넣으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 계속 확률 문제만 풀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412번으로 갑니다. 이항분포예요. 이제 좀 다르죠, 얘기가.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야. 내가 확률을 맨 처음에 가르칠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 뭐가 문제냐면 얘들아, 문제집은 유형별로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앞에 거 문제 보고 이 스타일이구나 하고 그냥 풀면 돼요. 근데 시험은 위에 써 있습니까? 이거 뭘 사용하는 거야? 그럼 되게 땡큐긴 하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이형분포인지 이게 정규분포인지 이게 이런 확률을 사용해야 되는 건지 저 확률을 사용해야 되는 건지 이걸 모른다고요. 이 컨택을 하는 게 연습이니까 확률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잘 읽는 거예요. 대충 읽고 풀면 안 돼요. 어떤 단어 동시에 아니면 하나씩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런 걸로 틀리면 큰일 나는 거야. 자, 412번 보죠. 어떤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의 10%의 의학 불량입니다. 10%가 불량. 자, 이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 5개를 선택할 때 이 문제를 읽고서 이게 이항분포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오케이?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한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불량이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요? 확률이 10분의 1이에요. 괜찮아요? 좋아요. 불량이 나올 확률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 10%라고 했으니까. 근데 몇 번 선택해요? 횟수가 몇 번? 5번. 맞죠? 뭘 물어봤어?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p의 x가 1보다 클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확률 변수 x는 뭘 따릅니까? 이항분포 5의 10분의 1을 따른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풀 건데 1, 2, 3, 4, 5 다 풀 거예요? 죽죠? 뭘 빼요? 이것만 넣으시면 되죠. 괜찮으세요? 네. 하나 이상이니까. 그럼 얘가 1 빼기. 자, 어떻게 풀죠? 아까 공식 외웠잖아. 이거 있잖아. 5번 중에 한 번도 성공 안 했어. 10분의 뭐야? 이거겠죠? 답이. 괜찮으세요? 네, 찾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걸. 설마 조합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니겠죠? 넘어갑시다. 거긴 안 할게요. 계산만 하시면 되니까. 이건 뭐. 자, 역시 422번으로 갑시다. 글로 나오는 건 우리가 제일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식으로 나오는 건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글로 나오는 게 문제야, 글로 나오는 게. 422. 자, 뭐라고 써있냐면,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6번을 반복합니다. 2개는 앞면, 1개는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죠. 이런 문제들을 내가 못 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보세요. 3개의 동전을 동시에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던진 시행을 횟수는 그럼 6번입니다. 이게 횟수가 3번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뒤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이거부터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동전 3개 던졌어. 뒤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이거야? 아니잖아. 동전 3개 중에 누가 2번 나올 건지 결정해야 되니까 얘 또한 이렇게 되는 거죠. 쟤 또한 이항분포 확률이에요. 이항분포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독립시행이라고. 독립시행이야. 동전을 3개 던졌는데 2개가 앞이 나올 확률이잖아요. 독립시행이에요. 이게 P가 들어가는 얘가 P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 이렇게 나오는 횟수를 확률할 수 있어. 얘가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8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X에 대해서 X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X는 이항분포 뭘 따른다고? 6번의 확률은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몇 줄 안 되는데 어렵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렵다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확률이 문제라니까. 요거까지는 그냥 독립시행.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저 확률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이 안 푼 거예요. 많이 풀면 이게 카테고리가 나눠지거든요. 많이 안 풀면 이게 다 머릿속에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머니 안에다가 비슷한 문제 다 집어넣고 여기서 내가 못 고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카테고리가 나눠져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2가지. 하나는 문제를 잘 읽으시라고요. 읽을 때 구별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이 문제구나. 이렇게 나오는 이 문제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많이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3학년들을 확통 선생님이 문과 이과 수업을 같이 했거든요. 확통을 따로 해줘요. 따로 해줬는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여기는 문제가 되진 않죠. 2학년 때 했으니까. 근데 2학년 때 하나 입고 3학년 올라가면 또 다시 해주긴 하거든요. 근데 3학년 때 처음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건대는 확통을 하게 되면 처음 배워요. 2학년 때 안 하니까. 걔는 기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수업을 해서 하는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2학년 때 진짜 이 확통 문제를 많이 푼 애들은 그냥 3학년 때 그냥 바로 모의서로 넘어가서 전혀 문제가 되죠.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면 됩니다. 근데 강남이형들도 신기하게 공부를 안 하고 3학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처음으로 세팅 다시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양이에요. 그래서 미친듯이 풀렸거든요. 다 맞아요. 3학년 모의고사 다 맞습니다. 진짜 하나 빼놓고 다 맞아요. 하나 틀리면 이상할 정도로 다 맞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확통 선택의 등급컷이 높은 이유가 확률 때문이에요. 확통 때문이에요. 진짜 대부분 하나밖에 안 틀려요. 아니면 다 맞아요. 미적이랑 한 7점 정도 차이 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1컷이 확통이 93이면 미적이 한 85 정도 돼요. 두 문제 정도 차이 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적은 기본적으로 3개 틀려요. 그냥 29, 30, 28 틀리냐 마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새는 또 심지어 웃긴 게 뭐냐면 28, 29, 29가 그러니까 28이 원래 쉽고 29가 어렵잖아요. 반대로 나와요. 28이 어렵고 29가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못하는 애들이 29, 30을 안 풀거든요. 내가 어제도 고3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확통은 진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뭐 미적도 그렇긴 하지만 수능에서는 내가 보기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확통 선택하는 사람들의 경쟁은 뭐냐면 수원 수투예요. 진짜 확통에서 거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한 문제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근데 그 한 문제가 이제 등급을 가르긴 하지만 그래도 3학년 동안 미친듯이 그냥 어느 정도 문제 풀면 다 맞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심지어 미적하다가 6월 달에 확통으로 바꾼 애가 있거든요. 걔도 다 맞았어요. 여기서 보면. 아니, 그럴 정도로 할만해요. 아, 물론 공남이에요. 2학년 때 했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생님은 나중에 진짜 영 안 되면 바꾸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계열에서 대를 가기 위해 선택을 바꾸는 건
조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학은 갈 수 있죠. 근데 대학 가서 힘들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되셨죠? 그 다음에 유형 11로 가겠습니다. 얘가 이제 어려워하는 게 여길 거예요. 유형 10, 11. 네, 말로 나오는 거. 이게, 진짜 옛날에는 그 문과 성향과 이과 성향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새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느껴보는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얘는 진짜 이과적인 성향이구나. 문과적 성향이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이과생들이 확통을 뒤섞이 묻혔어요. 왜 그러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거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이과 수학을 하는 애들의 수학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나는 그냥 공식으로 풀고 싶은데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못 풀게 된 거지. 단어 선택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문과들도 못 풀어요. 이거 뭔 거야 도대체. 뭔지 요새는 문과이과가 없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네. 자, 428번 보죠. 시청률이 30%인 어떤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동안에 임의로 500가구를 조사했대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가구 수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문제를 읽었을 때 이항분포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위에 이항분포라고 써있으니까 그거 아니고 선생님이 이해하시죠? 나중에 되게 이항분포스러운 정규분포 문제도 있고요. 정규분포스러운 이항분포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이거 이항분포를 못 풀 것 같은데. 정규분포로 푼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다시 읽어볼까요? 428번. 시청률이 30%인 어떤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동안에 임의로 500가구를 조사했어요. 그러면 이 드라마를 볼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10분의 3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몇 가구 조사했다고요? 500가구. 좋아요. 그러면 횟수가 500 중에 고를 건데 이 드라마 시청한 가구 수의 확률 그러면 얘가 이항분포 뭐야? 네, 500에 10분의 3을 따른다라는 것만 나오면 이 문제는 풀리잖아요. 어려우세요?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그 포인트만 잘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자, 70페이지 가면 유형업이라고 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기대값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봐봐. 431번.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거잖아. 50원짜리 동전 2개랑 100원짜리 동전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동전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동전을 받기로 했습니다. 괜찮은데. 자, 이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입니다.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 거예요? 얘가 실험하는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여긴 그거 없나? 눈이 안 보이네. 자, 어떻게 풀까요? 자, 요 앞에까지는요, 문제 자체에서, 선생님 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확률 변수 X로 하자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 그냥 답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여기 있어요, 그 단어? 없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다고 시험 문제는. 그럼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푸실래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변수를 2개를 잡으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동전으로, 그러니까 동전의 개수로 말고 값으로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건 기대값이니까요. 얼마 받을 수 있냐고 물었잖아요. 맞죠? 근데 값으로 계산하면 절대 우리가 계산 못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동전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그래서 내가 50원짜리가 나올 수 있는 걸 X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00원짜리는 몇 개 나와요? 몇 개 뽑니 지금 우리? 3개 뽑죠? 그러면 3-X개가 나오겠죠. 괜찮아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값, 동전값은 얼마냐면 만약에 내가 50원짜리를 X개 뽑으면 50X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Y라고 하겠습니다. Y. 되세요? 얘는 얼마예요? 50X 더하기 100에 3-X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이게 값이고 이거는 50원이 나올 수 있는 개수예요. 괜찮으세요? 기억해. 이런 문제가 처음에 나옵니다. 다시
변수를 두 개 잡는 거예요. 50원, 100원은 X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값의 Y가 이거죠. 50원짜리 X 나오고 100원짜리 이만큼 나오고 이거 내가 가져간다며. 됐죠? 그러면 이 X라는 50원이 나올 수 있는 건 이항 분포를 뭘 갖습니까? 자, 몇 개 뽑는다고요? 3개 뽑을 거예요. 맞아요? 자, 50원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하나를 뽑았을 때 50원이 나올 확률. 얼마야? 몇 개야? 6개 중에. 6개 중에 2개. 그럼 뭐야? 이거죠?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그럼 우린 뭘 하면 되죠? 자, 이제 답을 구해봅시다. 자, X는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럼 나 여기서 이게 얼마냐면 1이죠. 딴딴. 몇 뺐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닌가요? 금액에 대한 기대값. 여기 계산하고 갑시다.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50x 플러스 300.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대값은 여기에 들어올 테니까. 집어넣으면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건 x를 잡아주지 않아요. 그럼 내가 x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걸로, 여기 있는 이걸로 이 값을 계산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이 몇 개 나오는 거에 대한 이항분포를 구하고 그걸 변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를 2개 이상 잡아서 바꿔서 계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패턴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런 거예요. 풀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넘어갑시다. 졸려? 자, 시험에 꼭 나오는지 풀어보시고 확률분포 2 연속으로 갑니다. 조금만 더 설명하고 조금만 풀고 쉴게요. 그 다음에 이따 풀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는 그거야. 얘네가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안 풀어. 숙제를 안 해오잖아. 이것들이 아예 그냥 오지도 않네. 자, 연속확률 변수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항보다는 얘가 더 중요하죠. 많이. 그래서 보시면 얘는 뭐예요? 범위예요. 그래서 옛날에 중학교 때 이 계급값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어떤 거죠? 우리 반 학생의 반의 키를 조사할 거예요. 통계를. 그럼 171이 몇 명, 172가 몇 명, 이렇게 하면 너무 자잘해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170 이상, 175 미만 몇 명, 175 이상, 180 미만 몇 명, 이렇게 가잖아요. 그걸 계급값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를 계급이라고 얘기하고. 맞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어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값이.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키를 따지면 이거 이상 이거 미만, 이거 이상 이거 미만, 이거 이상 이거 미만 이렇게 막대 그래 풀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었었어요. 중학교 때는.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저거를 이제 그래프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라서 옮겨놓은 게 이거예요. 연속. 중학교 때 괜히 우리가 저를 쓰잘데없는 걸 배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 선생님 중학교 수업 때 해본 적이 있는데 저런 가르치면 애들이 이거 왜 배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어차피 쓸 데가 있긴 한 겁니다. 근데 이 확률 통계를 뭐 수학이야 뭐 언제나 배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이거 왜 배우고 있지? 하면서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솔직히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나도 선생님 느끼거든요. 공대 가거나 화학, 물리, 공대, 화학 이런 쪽 계열 빼고는 쓸데기가 없긴 해요. 이제 나중에 혹시나 이게 대학별로 다른데 대학 가서 교양 수업을 들을 때 교양이 분야별로 몇 퍼센트 들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한쪽에서 편중해서 교양을 들을 수는 없어요. 예체능에서 몇 학점, 뭐 사회에서 몇 학점, 인문 몇 학점, 언어 몇 학점, 과학 몇 학점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수학과 문화란 비슷한 단어의 학문이 있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수학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수학의 역사,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철학도 나오고 해서 괜찮아요. 수학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그냥 비슷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학교만 있나 했는데 다른 학교 다 비슷한 제목만 다르게 있어요. 요양 수업에. 거기에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수학을 공부하면 첫 번째는 니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고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생겨요. 근데 그건 니네가 좀 더 살아봐야 이게 그것 때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절대 못 느껴요. 근데 좀 더 살아보면 이건 내가 얘기해봤자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냐면 미학적인 의미가 있대요. 수학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니네 혹시 그런 거 있어요? 뭘 이렇게 딱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비율이 이렇게 딱 느껴지는 사람들 혹시 있어요? 이게 설명이 너무 어려운데 시간이 없으니까 딴 거 합시다. 그거는 지금 설명할 때가 아니야. 갑자기 글로 간 거야 얘기가. 아무튼 계획값입니다. 그래서 연성항의 변수는 밀도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정규분포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는 원래는 시그마를 쓰지 않고 인테그랄을 썼습니다. 이제 다 배웠으니까. 왜냐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만약에 끝이고 여기 끝이야. 이렇게 F가 밀도함수가 범위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X가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전체 합이 얼마다? 1이다라는 거예요. 확률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X축 밑으로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확률값이 음수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셨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진짜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영인수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건 안 나오니까 이제 아예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에 인테그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의 dx를 하면 얼마다? 1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저 안에서 확률값을 계산해요. 만약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a보다 x가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계산해요. a부터 b까지의 f의 dx. 이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게 확률값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상은 더하기 얼마일 때 얼마일 때 얼마일 때 더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밀도다.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거기 확률 밀도함수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 넓이가 이거다. 그래서 주직선과 x축과 주직선의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넓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나오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넓이가 전체가 1이야. 높이는 모르고 여기 넓이 여기는 해서 여기가 뭐냐 0이면 여기가 뭐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 3인데 여기가 k야. 그래서 전체 넓이가 1인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얼마야? 이렇게 구하는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바로 뒤에 있을걸요, 넘기면? 네. 484번 같은 경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나옵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인테그랄이 사라지고 나서부터는 이 문제는 되게 하찮은 문제가 돼요. 잘 안 나와요. 거의. 시험에. 근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풀 줄은 알아야겠죠. 좋아요. 그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정규분포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이에 되게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저 인테그랄 때문에. 근데 다. 쓸데기 없고 필요 없고 안 해도 되고 여기서는 정규분포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설마? 자, 정규분포 곡선은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완벽한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과 여긴 그 말이 없는데 어떤 사건과 어떤 연구 어떤 자연 현상들을 조사해서 표로 현상으로 나타냈을 때 가장 완벽한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양이라고. 그래서 선생님 매번 똑같은 얘기 하는데 대학을 가서 이과 계열이거나 아니면 문과 계열에서도 어떤 실험 논문이나 연구 논문을 해요. 논문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조사 논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되게 간단해요. 근데 내가 쓴 리포트 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거 써봤을걸요. 이게 자료 조사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내는 거. 이거는 그냥 조사 논문입니다. 그건 되게 심플합니다. 근데 연구 논문과 실험 논문은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A군과 B군에 대한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수업 방법이면 이 수업 방법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A는 그냥 수업을 하고요. B는 그 수업 방법으로 수업을 합니다. 똑같은 과목을.
그 다음에 여기 평균, 그러니까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봤을 때 얘가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이 표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못 나타내면 그 논문은 망한 겁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얘기했을걸요? 수치를 조금씩 바꾸면 얘가 나와요. 이 그래프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죠. 대학 가서 만약에 논문을 쓰게 되면 무조건 석가 친구는 한 명 만들어놔라. 수학과나 통계학과 친구는 꼭 한 명은 있어야 된다. 그들이 이걸 해줄 겁니다. 부탁해야 됩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 논문의 한 진짜 80%는 약간 다 갈아예요. 특히 대학원생들이 쓴 논문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르겠다 외국은 어떤지. 자, 거기 식이 나와 있습니다. 정규분포. 실 전체 입학을 정의된. 자, 여기서는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끝부터 끝까지 계속. 그러니까 여기 정면에서 쭉 따라갑니다. 계속.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식이 나와 있는 것처럼 fx가 거기 식이 조심해야 되는 게 밑에 저번에 한번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루트 2파인데 여기 시그마가 안 들어가요. 루트에. 이게 안 들어갑니다. 이거 계산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저거 수치 대입해서 하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2이고 여기도요.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밑에가 그냥 시그마 아니고 2 시그마입니다. 2 시그마 제곱분의 x-m의 제곱이죠.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x-m 제곱. 그러니까 여기만 신경 쓰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꼭지점이잖아요. 그렇죠? x가 변수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m이고 여기가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면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라서 그래요. 그럼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뭐겠어? 자, 여기다가 m 넣어봐요. x에다가. 여기 사라지죠? 0이잖아요. 여기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거죠. 여기가 m, 루트 2파이의 시그마분의 1.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아닌데 예전에 이 시그마 이게 아니라 무슨 어떻게 계산하는 애가 틀린 애가 있었다고. 틀리지 말라고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x는 정규분포. 정규분포. 여기 뭐가 와요? 평균. 그 다음에 분산. 이거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돼요? 오케이. 그 밑에 써있죠? 넘어갑시다. 성질을 볼게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모르지는 않아요. 자, 첫 번째. 자, 거기 써있죠? 직선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종모양의 곡선이다. 전체 넓이는 1이다. 알고 있는 거고요. 점근선으로 하고 x가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자, 여기요. 4번, 5번을 봅시다. 일단 시그마 값이 일정해요. 근데 이거부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합시다. m이 일정하다고 하죠. m을 일정하게 잡을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뾰족한 녀석이 있고 여기가 m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완만한 녀석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괜찮죠? 이렇게. 전체 넓이는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도 그 얘기했어요. 떡 얘기를 했어요. 떡을 이렇게 딱 바닥에 펼쳐놓고 이렇게 모으고 아니면 이렇게 펼치겠다고요. 전체 넓이는 다 똑같이 1이에요. 떡의 전체 넓이는. 이해하셨죠? 돼요? 그럼 질문. m이 일정해요? 시그마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가 큰 거랑 시그마가 작은 거 한번 선택해보죠. 시그마가 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거 생각하면 돼. 제일 쉬운 건 저거야. 시그마가 크면 저 꼭지점이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이 노란색이 시그마가 큰 거예요. 하얀색이 시그마가 작은 거고. 그럼 시그마는 뭘 결정한다? 모양을 결정한다. 근데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넣어야 돼요. 시그마가 뭐예요? 표준 편차예요. 즉 분산이죠. 분산이 뭐였냐면 3%였어요. 즉 시그마가 크다는 건 평균에서부터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좀 더 많이 퍼져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떨어진 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그마 작다는 건 평균 주위에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시그마는 뭘 결정한다? 모양을 결정한다. 그러면 만약에 시그마가 일정해요. 그러면 모양이 똑같죠? 그럼 평균이 바뀌면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자리만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서 진리 여부 문제를 되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뒤에 가면. 이따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표준 정규분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얘기 설명까지만 하고 쉴 거예요. 그것만 전제돼요. 이제 이걸 지금 몇 번 설명하는 거야? 다 알고 있지 않니,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빨리 할게요. 자, 보세요. 내가 이 x가 이항분포 이걸 따라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걸 구하고 싶어요. 이걸 구하고 싶어요. 즉, 여기에 a,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어디든 상관은 없습니다. 저걸 구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걸 시그마 돌릴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뭐, 미적을 배우는 사람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스탠다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Z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얘가, 뭐냐면, 0에 1의 제곱을 따르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가 1이고, 이렇게 스탠다드 형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중간에가 0. 그 다음에 여기서 뭘 구했냐면, 0부터 여기 Z까지의 넓이를 미리 구해서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게 표준 정규 분포표입니다. 맨 뒷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 여기까지 프린트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맨 뒷페이지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문자 Z, 소문자 Z에서 이걸 미리 구해놨죠.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야, 얘랑 다른데 어떻게 얘를 가지고 자리를 구할 거야? 랑.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일단 근본적으로 이런 거죠. 난 이것만 줬네. 너 이건 어떻게 구할 거야? 표준이에요. 여기에요. 자, 여기에 0이에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여기가 있어요. 마이너스 a부터 b까지를 구하고 싶어. 이만큼. 표준에서. 표준에서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했죠? 이거에다가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했죠. 이쪽 넘겨서 이쪽 구하고 여기 따로 구하고 이렇게. 이건 할 줄 아시죠? 몇 개만 더 해볼까요? 한번 지울 거예요. 자, 0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k예요. 이걸 구하고 싶어요. 마이너스 k라고 써줄게요. P에 z가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풀었죠? 0.5에서 P에 0부터 k를 뺐죠. 이 부분이에요. 괜찮아요? 어려운 거. 이거는 안 할게요.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 배우는 건 아니니까. 됐죠? 모르면 물어보세요. 이따가. 자,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얘를 이렇게 만드는 게 문제잖아요. 저걸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선생님 뻥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가운데 m을 0으로 옮깁니다. 딱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가 얘보다 작으면 뭐 이렇게 퍼뜨리고 크면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표준화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 써 있습니다. 중간에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고 해서 Z는 시그마분의 X-M입니다. 이게 뭐야? X-M이 평행이동. 시그마로 나눠 이게 모양을 1로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떡에다가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해. 이렇게. 그 다음에 쟤를 옮겨. 그 다음에 모양을 바꿔. 그럼 여기에 표준 정규분포에 똑같은 이렇게 0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에 똑같이 저렇게 색칠된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옮겨온다는 거죠. 넓이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그마의 M, 시그마의 B-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확인은 해봐야죠. 보세요. 자, X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X는 M이고 VX가 시그마 제곱이죠? 근데 Z를 뭘로 바꿨죠, 지금? 저건데, 저걸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맞아요?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운 걸로 그냥 변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0이 맞네요? 얘가 M이니까. 맞아요? VZ V의
시그마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 아까 했다. 앞에 것만 제곱하죠. 뒤에 건 필요 없고. 분산이 왜 뒤에 게 필요 없냐면 옮겨봤자 퍼진 정도는 똑같아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죠. 그럼 뭐가 되죠? 1이 되죠. 이 얘기죠. 이게 표준화 작업이에요. 저기 있는 걸 옮겨서 계산한다. 이 계산만 할 줄 알면 솔직히 정규분포는 대부분 다 틀려요. 자, 밑에 이것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관계만 하고 쉬겠습니다. 뭐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항분포인데 아까 우리가 큰 수법칙을 안 했는데 큰 수법칙이 뭐예요? 이걸 하려고 이제 남겨놓은 건데 보세요. 이거 지울게요. 큰 수법칙은 뭐냐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1의 눈이 날 확률이 6분의 1이잖아요. 그럼 진짜 6번 던지면 한 번 나와요? 6번 다 넣을 수 있어요. 재수 좋으면. 진짜로. 재수가 없는 건가? 이게 나온 건가? 아무튼. 근데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 60번 던져요. 맨 처음에 30번 던지고 60번 던지고 600번 던지고 6000번 던지고 안 되면 6억 번 던지는 거예요. 그럼 비슷하게 영상 찍어 6번 던지는 거 외우서 거기서 자 진짜 그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비슷하게 6분의 1 정도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횟수를 크게 하면 통계적인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래프를 그리면요. 만약에 n이 20번일 때와 n이 30번일 때, n이 50번일 때를 하는 게 이제 큰 수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횟수가 늘수록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 가까워지는데 50번 정도 하면 그 그래프가요. 그 막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프가 확률을 나타내는 게 이게 나중에 어떤 모양이 가까워지냐면 저 정규분포 곡선 모양과 가까워져요. 점점 근사치로.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를 정규화시켜서 확률값을 계산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큰 힌트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항분포인데 범위를 줘요. 그리고 숫자가 겁내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가 이항분포 만약에 500에 그냥 3분의 1이라고 하기 간단하게 계산하기 쉽게 하죠. 300에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이걸 물어봐요. 야 300번 던질 건데 확률이 이거야. 근데 내가 x번을 이렇게 300번을 했을 때 그 중에 한 150번 아니면 140번 이상 짧게 할게요. 143번 이하 나올 확률이 얼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300번 중에 140번 하고 3분의 1에 140제곱 3분의 2에 160제곱 더하기 300분의 141하고 3분의 1에 141제곱 3분의 2에 159제곱 이렇게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적 계산하다가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정규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횟수가 겁내 크잖아요.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 예,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말 있어요.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np를 곱했을 때 5보다 크거나 같기만 해도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고 문제 딱 보면 알아요. 이항분포인데 범위를 주네? 숫자가 겁내 크네? 그럼 정규화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말로 나오니까요.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풀겠습니다. 자, 유형으로 갑시다. 78페이지. 자, 484 안 풀어도 되죠? 대신에 그래프 없는 487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연소함수 x의 확률 밀도함수가 fx가 이렇게 됐습니다. 2k에 x 플러스 1. 근데 범위가 이렇게 되죠. 이제 그래프를 일단 그려볼까요? 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근데 여기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없는 건 우리가 그려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여기가 K예요. 질문 K 얼마? 1이죠? 왜냐하면 여기 밑에 이 높이 1이면 전체 넓이가 1이 될 테니까.
나눠버렸구나. 따라서 K가 4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풀면 되죠. P에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X가 1까지입니다. 방법은 여러 개예요. 여기서부터니까. 이만큼을 구하는 거니까 이걸 빼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식을 완성하는 게 좋겠죠. fx는 2분의 1의 x 플러스 1이죠. 저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여기가 4분의 1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4분의 1인 이 넓이를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 좀 잘 봐주세요. 혹시나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정규분포로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거든요. 유형상 위에 잠깐 적혀 있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일단 490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네, 눈으로 한번 볼게요. 그냥. 정인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1이 있고 x2가 있습니다. 딱 봤을 때 평균은 g의 x2가 더 크죠? 맞나요? 좋아요. 자, 질문. 기억은 맞아요? 네, 써야겠구나. 490. 일단은,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요게 x1이고, 요게 f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여기 있고, 여기가 g입니다. 자, 요게 x1이고, 요게 f2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기억. 보시죠? 자, P에 x1이 x1보다, 그 다음에 P에 x2가 x2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같죠? 0.5, 0.5. 그러니까 얘가 이쪽 반, 이것도 이쪽 반보다 작은 거니까 둘이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전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뭐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하고요. 이해는 맞아요? 그죠? 네. x1이 x2보다 크니까 이건 맞고요. 디귿은 어떻습니까? 시그마는 누가 더 커요? x1. x1 쪽이 더 큽니다. 그럼 반대네요? 그죠? 디귿 틀렸고. 왜요? 내려가 있으니까 좀 더 많이 퍼져 있다. 꼭지점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리을을 한번 해볼까요? 리을은 어때요? 마지막 문제. F에다가 이거랑 G1에다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가 뭐야? X1의 평균이잖아. 그럼 여기 X1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얘가 X2가 들어간 거고. 당연히 6이냐니까 맞죠?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 4번 보죠. 그러니까 정규분포에서요, 표준화 작업을 하기 전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m인데 여기다가 요만큼 해서 여기 m 플러스 시그마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편 넘어가서 여기 m 마이너스 시그마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서 여기가 m 플러스 2 시그마를 하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여기가 m 마이너스 2 시그마를 나누는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표준화 작업을 하는 거랑 똑같죠? 맞나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냐면 요만큼의 넓이를 줄 거야. 이게 뭐랑 같아요? 정규분포 표준화 작업을 이렇게 됐을 때 여기면 여기 1까지의 넓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P에 m보다 크거나 같고 x가 m 플러스 시그마예요. 이거를 표준화 작업을 하면 여기서 m 빼고 시그마 나눠봤자 여기 0이고요. 여긴 z가 되고 m 빼고 시그마 나누면 1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같은 겁니다. 이걸 하기 전에 이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나오는 게 유형 4번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같은 얘기인데 표준화 작업 하기 전에 문제로 푸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넘겨서 하셔도 되고 그냥 거기 있는 걸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495번을 보면 여기 이제 숫자로 주면 좀 헷갈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렇게 유표로 나와 있는 걸로 생각했을 때 시그마고 1.5 시그마, 2 시그마 이렇게 써 있죠. 근데 x가 정규분포 20의 4의 제곱을 따릅니다. 그럴 때 p에 12
x 28. 요거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구하지라고 하는데 이걸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20-8을 뺐죠. 그러면 2 시그마라고 써주면 돼요. m일, 얘가 m이고, 이 시그마가 4니까 여기가 m-2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여기는 8을 더했으니까 m 플러스 2 시그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요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m부터 2 시그마까지가 0.477이니까 이게 0.4772 곱하기 9배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잘하는데 이렇게 나면 못 푸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498번은 안 해도 되죠? 하자. 집집하면 해야지. 자, 확률변수 x와 y가 각각의 정규분포. x는 정규분포 10의 2의 제곱을 따르고요. y는 정규분포 20의 3의 제곱을 따릅니다. 그런데 p의 x는 이렇게 되고요. 14. 얘랑 p의 20의 y의 k. 이 정도면 쉬운 거네요. 둘 다 뭘로 바꾸면 돼요? z로 바꾸면 됩니다. 얘는 p의 10이니까 여기에 0이 될 거고, z가 됐고 10에서 빼서 2로 나눠야 되니까 2죠. 여기가. 맞아요? 여기는 그럼 이쪽에 이렇게 쓸까? p의 여기도 20이면 0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z로 바꿨고, 여기다가 이거 쓰시면 되죠. 3분의 k-20. 요게 3이다. 라는. 근데 이게 어렵게 나오면, 여기가 0이 나오고 여기가 음수가 나오면, 요거랑 요거랑 부가 반대다라는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칭이니까요, 반대쪽으로. 뭐 선생님 왜 위치가 달라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죠. 여기는 이제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뭐, 안 하겠습니다. 뭐, 503번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같은 문법도. 여기도 저걸로 갑시다. 말로 나오는 걸로 갑시다. 511번 볼까요? 말로 나오는 걸로 갑시다. 전화도 안 받고. 자, 512번 볼까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사과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이거고, 표준포차가 15인 정균포를 따릅니다. 사과 중에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오른쪽 정균포를 이용해서 이 사과의 무게가,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사과의 무게. 자, 이거를 정의하세요. 사과의 무게를, 뭐, 하나면 거의 정의 안 하고 문제를 푸는데, 확률변수 x라고 했을 때, 얘가 정규분포 250에 15제곱을 따른다. 이런 거를 적는 연습을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서는 아까처럼 확률변수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확률변수 안 잡고 문제를 풀면 점점 헷갈리거든요. 잡아서 하세요. 근데 질문이 이거잖아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220 이상. x가 265 이하. 이렇게. 그래서 해볼까요? 빼죠? 그러면 30이니까 마이너스 2. 계산 빨리빨리 합시다. 15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다 나와 있잖아요. 0.48에다가. 선생님이 뭘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뭐 하시면 되죠. 0부터 2까지, 0부터 1까지. 넘어갈게요. 네, 515도 뭐, 이거 거꾸로 푸는 거니까 해볼까요? 517.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통계가 어렵진 않습니다. 말이 어렵거나, 통계 안에 들어가는 확률이 어려워서 못 푸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 문제 공부하면서 확률 문제도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517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 100명의 수학 성적은, 자, 그러면 수학 성적을 X로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65점, 편집 편차가 5인 정균풀을 따릅니다. 정균풀을 이용해서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니까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되죠. 전체의 퍼센테이지니까. 이해했죠? 확률이고 전체가 100명이니까 100 곱하기 이거 하면 인원수가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돼요. 자, 뺐으니까 마이너스 1 Z3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할 수 있죠? 네. 네, 최저 점수 구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520. 이게 차라리 이 세 개 중에 아마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변수가 2개 나오는 것도, 뒤에 그게 있나? 없네. 자, 보시죠. 521. 모집 정원이 360명인데, 거기에, 4,500명이 응시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경쟁률이 나쁜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공무원 경쟁률 되게 세거든요. 나중에 혹시 선생님들 생각이 있으면, 임용고시도 경쟁률이 엄청 세요. 생각보다. 자, 보시죠. 360입니다. 근데, 응시자의 점수가 그러면 X죠. 얘가 정규분포. 그러니까 뭐가 X인지를 확인하고 푸셔야 됩니다. 10의 제곱을 따를 때 최저 점수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360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 뭘 구해야 돼? 여기서. 자, 점수가 X야. 이렇게 해야죠. X가 몇 점 이상이다? 그게 얼마야? 네.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점 이상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퍼센테이지가 돼야 합격이거든요. 점수를 이렇게 보여야죠. 돼요? 그러면 여기는 9로 하면 일단 지우시고 9로 하면 50분의 4니까 25분의 2로 할까요? 아니야, 이거 수점으로 가야 되니까 0.08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바꿉시다. P에 Z가 10분의 K-58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 얘가 0.08이에요. 그럼 얘가 뭐여야 되죠? 자, 이건 모르시면 선생님은 정규포 곡선을 좀 많이 그리는 걸 추천합니다. 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요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0.08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0.42가 되는 여기 값이 얘란 얘기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0.4이 써있죠? 네, 1.4. 그럼 얘가 1.4가 됩니다. 그래서 네, K는 58 더하기 14 이렇게 됩니다. 이 뜻을 알아야 푸니까 거기 꽤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관계입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봐봐, 526번. 보시면 알겠지만 횟수가 겁내 커요. 그치? 자, 이항분포 150의 확률은 5분의 3입니다. 풀어볼까요? 526. 자, X가 이항분포 150의 5분의 3입니다. 근데 오른쪽 봐. 뭘 물어봐? 갑자기 범위를 물어보잖아. 이항분포인데 이렇게. 그럼 죽어요, 풀다가. 궁금하시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네. 계산기를 써도 무리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정규화 시키자고요. 자, 이렇게. 여기는 근데 MP잖아요. 여기는 M이 와야 되니까 이거부터 구하는 거죠. M. 둘이 곱하니까 얼마야? 90. 여기다가 90. 자, VX 얼마야? 90 곱하기 5분의 2가 되겠죠?
맞아, 6. 36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이제 정교화하는 걸로 풀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 60, 그냥 1이구나. 1. Z. 그러면 15면 1.5인가요? 아니다. 맞나? 2.5구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빼야지. 0.4938에서 0.3413을 빼야겠죠? 이렇게. 자, 요것도 이제 말로 나오는 걸 한번 해볼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져서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1의 눈이 130번 이상 140번 이하로 나올 확률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횟수를 x번이라고 하면 이게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x는 이항분포 720에 6분의 1을 따르죠. 선생님 6분의 1이 어디 있어요? 1의 눈이잖아요. 설마 넘어간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정교화 시키면 곱했을 때 120 6분의 5면 10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가져오시면 Z로 바꾸면요. 빼서 1 Z2 뭐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죠. 근데 내가 얘기했다. 말이 어려운 거라고. 말이 어려운 겁니다. 535번도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그 유형업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형이면수 x에 따라서 계산하는 건데 538을 하고 가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진짜 이 정규분포 곡선에서 뭘 의미하는 건지를 아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어려운 게 아마 541번일 텐데 그거 나중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뭐 540번도 마찬가지. 일단 538을 하나 해볼까요? 시간을 이따가 줄 테니까. 자, 현인의 반 전체 학생의 각 과목별 평균 표준 편차. 현이의 성적은 단표 같고 각 과목의 성적은 정규표를 따른다고 한다. 현이 성적의 반 전체 성적과 비교했을 때 세 과목 중 상대적으로 가장 성적이 좋은 과목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점수로 봐서는 국어를 제일 잘 본 것 같지만 모르죠. 평균이랑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해볼게요. 국어, 영어, 수학 있습니다. 평균, 이게 M이에요. M이 80, 55, 65. 그죠? 표준 편차가 여기 6, 15, 8. 성적. 여기 이제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X1이 86, 85, 80이 되는 겁니다. 그럼 Z를 바꾸세요. 이렇게 되죠. 6분의 86 빼기 80. 그래서 여기 1이 되고요. 여기는 15분의 85 빼기 55. 얘가 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8분의 뭐야? 계산 이렇게 애매하게 줬어. 80 빼기 65. 그래서 얘가 8분의 15가 되죠. 얘가 제일 크네요? 얘가 제일 잘 본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정규분포 곡선에다 갖다 놨을 때 9번은 여기가 0이면 여기 1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9번. 이쯤에 있는 거고, 성적에서. 그 다음에 여기가 2면 여기 영어. 그 다음에 한 요쯤에 수학이 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영어를 제일 잘 봤죠. 이해되시죠? 요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프린트를 여기까지 풀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뒤에 보면요. 수학 수투를 학습한 학생들의 확률분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 등차랑 이제 섞어서 나온 문제들이거든요. 거기 있는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통계적 수정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